이번에 컴퓨터 네트워크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 2018-008431 박지성입니다. 제가 리뷰할 논문은 How to Read a Paper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How to Read a Paper는 Introduction, 그리고 3-Pass Approach, Literature Survey, Conclusion, After Read 이렇게 크게 5가지 목차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이 논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컨퍼런스나 수업에서 그 논문을 리뷰하기 위해서 읽기도 하며 각 분야의 학술적 최신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논문을 읽기도 합니다. 또는 어떠한 새로운 분야를 위한 사전 조사를 위해 또 그 분야를 위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논문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과연 왜 How to Read a Paper라는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효율적으로 논문을 읽는 방법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나 학교 등 여러 곳에서 잘 가르쳐지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이 논문을 통한 기대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간단한 접근법을 소개하며 또 그 접근법을 통해 초보 대학원생들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연구자들이 논문을 더 쉽고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First pass, quick scanning, second pass, more careful reading but ignoring details, third pass, fully understanding and re-implementing the paper 이렇게 3가지 절차를 통해서 접근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인 퀵 스캐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는 먼저 논문을 빠르게 훑어보는 것입니다. 약 5분에서 10분가량 걸리는 절차로서 제목, 초록, 서론을 주의 깊게 읽습니다. 섹션 및 하위 섹션의 앞부분을 읽고 그 외에 디테일한 부분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읽은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며 첫 번째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첫 번째 절차를 진행한 후에 논문에 대한 분야, 또 관련성, 정확성, 그 논문의 내용, 그리고 논문이 명확하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차인 The Second Pass, More Careful Reading을 할지 말지 판단하는 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첫 번째 절차, 퀵 스캐닝은 본인의 연구 분야가 아닌 논문을 빠르게 판단할 때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First Pass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과 초록, 서론 등등 가볍게 읽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읽고 그 뒤에 나머지 내용들은 모두 생략하면서 읽어 나갑니다. 자, 그럼 First Pass를 넘어 두 번째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절차는 More Careful Reading입니다. 자, 두 번째 절차는 자세하게 읽습니다. 첫 번째 절차보다 훨씬 자세하게 읽지만 증명과 같은 세부 사항은 생략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절차의 경우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또한 그림, 도표, 그리고 기타 사파 등을 주의 깊게 봅니다. 또한 관련은 있지만 읽지 않은 참고 문헌은 따로 표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절차를 진행한 후에는 뒷받침하는 주장과 또 그 근거에 맞게 논문의 주요 요점을 요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경 자료 또는 참고 문헌들을 읽은 후에 다시 논문을 살펴보거나 인내심을 가지고 세 번째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차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일러스트 또는 그래프,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와 있는 참고 그림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좋습니다. 특히 그래프나 설문조사와 같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논문을 파악할 때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절차, Re-implementing the paper입니다. 세 번째 절차는 가상으로 논문을 재구성해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절차의 경우 보통 4에서 5시간, 4-5시간이 걸리지만 숙련되고 연습이 많이 됐을 시에는 1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절차에서는 모든 주장과 가정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가정과 절차를 통해서 논문의 결과를 재구성해 보는 절차입니다. 세 번째 절차를 진행한 후에는 논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의 강점 그리고 약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논문에는 암묵적인 가정과 누락된 인용문 그리고 잠재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3패스 어프로치를 넘어서 리터레처 서베이, 문헌적 조사에 해당하는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터레처 서베이는 과연 어떤 논문을 연구자가 읽어야 하는지, 자신이 어떤 논문을 읽어야 자신의 연구 분야에 도움이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판단할 때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글 스콜라 또는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검색 엔진을 통해서 학술 검색 엔진을 사용해서 3편에서 5편의 최신 논문을 찾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3패스 어프로치 중에서 첫 번째 절차를 통해서 논문들을 가볍게 파악해 봅니다. 그 다음 자신이 파악한 논문들을 요약해 봅니다. 또한 그 논문들 내에 설문지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면 읽으시면 됩니다. 설문지와 같은 것은 그 논문을 파악하고 동향을 살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읽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리터레처 서베이의 두 번째 스텝입니다. 인용문과 참고 문헌 목록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저자를 찾습니다.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저자의 work, 즉 논문이나 여러 연구 과정들을 보면은 핵심적인 논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주요 연구원들, 핵심이 되는 연구원들의 웹사이트로 가서 그들이 최근에 어떤 곳에 논문을 발표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최고 컨퍼런스가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리터레처 서베이의 세 번째 스텝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주요 컨퍼런스의 진행 상황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리터레처 서베이의 첫 번째 절차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최근 논문을 찾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논문들을 통해서 first survey를 한 후에 더 관련되고 핵심적인 논문들을 선별하여 second survey를 진행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논문이 있다면 해당 논문도 찾아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3패스 어프로치는 논문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읽기 위한 방법입니다. 각 절차에 해당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논문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을 더 읽어야 하는지, 더 필요한 논문이나 자료는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소개드렸던 리터러처 서베이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어떤 논문을 읽어야 하는지 효과적으로 고르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각 절차를 따라서 수많은 논문 중 핵심적이고 관련 연구에 필요한 논문들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논문을 읽고 리뷰한 후에 든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패스 어프로치와 리터러처 서베이를 통해서 필요한 논문을 찾고 해당 논문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작정 논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핵심 키워드와 논문 검색 엔진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논문 중에 꼭 필요한 논문만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연구 및 관련 논문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걸릴 시간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How to Read a Paper의 여러 절차에 대해 충분히 고심해 보시고 앞으로 있을 여러 연구 또는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할 때 꼭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이번 How to Read a Paper에 대한 논문 리뷰 및 컴퓨터 네트워크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